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현실감이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이게 웬 난리지? 난리지 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MC를 맡은 알파고입니다. 전두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졌죠. 전두환이 일으켰던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전 국민의 분노를 사며 흥행하고 있어서인데요. 오늘은 전두환에 인해 한국에 얼마나 흑역사가 많이 만들어진지를 알아보고요. 그런데도 전두환이 어떻게 변하게 살짝할 수 있는지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들 화나는 주제인 만큼 화가 많은 걸로 유명한 역사 강사님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만났네요. 예. 자,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배기성이라고 하고요. 네. 유튜브 역사 강사로 지금 일하고 있고 역사 독립군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유명합니다. 제가 화를 잘 내고 네. 그 다음에 1880년부터 1979년까지 역사를 가지고 책을 쓰면서 네. 독립군의 시각에서 썼거든요. 네. 그래서 역사 독립군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주요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지만 여기서 홍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파고의 지식 램프 구독하세요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난리잖아요. 네, 난리죠. 우리 방송 이름인데 이게 왜 난리지니까. 난리지. 예, 예. 난리가 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예. 방송인데 잘 알려지지 않는 전두환의 잘못들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기다하겠습니다. 이제 전두환은 육사 입학 성적도 그렇게 안 좋았고요. 네네. 그리고 졸업 성적도 안 좋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학창 시절이 어떻는지. 예. 그 학창 시절에 대한 네. 이야기는 네. 1980년에 네. 문화방송 이진희 사장하고의 인터뷰를 합니다. 전두환이. 거기에서 자기는 공부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축구부에서 주장을 맡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축구부의 주장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대받아치는 질문에서 11명의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능력을 내가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11기 동기들을 4년 내내 잘 배치해가지고 니는 이걸 잘하니까 니는 이걸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각자 적재적소에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12.12 쿠데타가 가능했던 거는 이제 전두환이 이제 하나회 보수였다는 이유인데 이 하나회는 어떻게 생긴 조직인가요? 하나회라는 거는 그러니까 11기지 않습니까? 네. 11기의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생긴 친목 모임입니다. 네.
하나회. 근데 이게 원래는 친목 모임이라고 만들었는데 네. 점점 그게 되면서 깡패 사조직이 된 거죠. 네. 말 그대로 깡패입니다. 이거 왜 나쁜 것이냐라고 예. 의문 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예. 어떻게 반론을 바로 12.12 사태 같은 게 나기 때문입니다. 12.12 사태가 뭡니까? 군의 공식 라인의 명령을 거부하고 예. 자기 사조직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예. 가령 구사단 그러면은 구사단장이 노태우죠. 그럼 구사단장에 상급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명령에 안 따르고 전두환 보고 어떻게 할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군인이라는 게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 국방부 장관의 명령 한마디, 그 다음에 참모총장의 명령 한마디에 딱딱 움직여야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12.12 군사 반란 때는 이렇게 엄청난 권력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갖게 됐는지. 육사 1기부터 10기까지는 네. 뭐 단기 사관이었어요. 네. 뭐 6개월 하고 되고 9개월 하고 되고 네. 뭐 이랬거든요. 2년 되고 예, 하고. 뭐 2년제 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전두환 항상 그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예. 군인은 예. 11기부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기가 4년제 대학교고. 네. 그리고 미국 유학도 갔다 왔고. 네. 자기를 얼마나 그 엘리트 의식을 쩔었겠습니까? 그러니까 11기부터를 진짜 군인으로 치는 거죠. 5.16 군사 쿠데타가 박정희에 일어났을 때 네. 그때 박정희를 지지하는 육사 생도들의 그 공동 성명을 전두환이 대표를 읽습니다. 박정희가 보기 어땠겠어? 딱 고름 똘똘하네. 시원시원하네.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눈에 확 드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야, 너 하나회가 뭐가 하나회야? 이렇게 물으니까 하늘도 하나, 태양도 하나, 뭐 조국도 하나, 각하도 하나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박정희가 흡족했던 거죠. 그 하나회 출신자들만 진급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12.12 쿠데타 당시에 부대의 주요 보직에 네. 다 하나회 출신이 박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니까는 그 보안사령부라고 하는 중책을 맡게 됐겠죠. 대한민국을 결정하는 네. 그 권력의 요소가 정보입니다. 네. 정보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걸 누가 그 바로 장악하느냐 이거에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정보를 한 군데에 몰아주면 안 되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세 군데로 나눠 놨어요. 네. 대통령 경호실, 네. 그다음에 국군 보안사령부, 그다음에 저기 중앙정보부. 네. 제일 권력이 센 건 중앙정보부죠. 네. 그런데 10월 26일 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육군본부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가면서 거기서 체포됐죠. 네. 체포되고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거는 완전히 이제 그 경호실을 비롯해서 다 체포되고 죽고 이러면서 다 사라졌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보안사령부밖에 없었어요. 보안사령부가 모든 나머지 정보, 뭐 정확하게 군사 용어는 인텔리전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텔리전스를 싹 다 취합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강의 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정희의 서거 이후에 바로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법에 따라 네. 의거해서 보안사령관인 전두환 소장이 네.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게 됐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영화에서도 그래가지고 벌떡이 나거든. 사람들 다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으면서 뭔가
박정희의 뒤를 이어야겠다라고 확실하게 결심한 것 같아요. 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12.12) 쿠데타 이후에는 전두환이 바로 뭐 무슨 대통령이 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럼 그 사이에는 국민들이 반발을 안 했나요? 엄청 많이 했죠. 당시에 서울대생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영화라는 게, 영화는 뭐 79년 서울의 겨울이지만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게 3월 달부터 쭉 대규모 국민 및 시민 시위로 이어졌거든요. 그 사태가 5월 17일까지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심재철 씨가 그 서울역 회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울역에서 회군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17 그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이제 하는 거죠. 예, 여기에서 이제 서울의 봄이 짓밟힙니다.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군인들이 대통령이다라는 거예요. 군인이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데모하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에는 계엄령을 내려도 했지만 이제는 계엄령을 내리면 데모하면은 총을 발사합니다. 바로 그거를 이제 정당화 시켜 놓은 거고요. 그럼 정치인들은요? 정치인들도 모두 정치 활동 금지입니다. 국회 같은 경우에 정당 활동이 다 금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선제 개헌안을 올렸는데 그건 못합니다. 군부가 다 엎어버린 거죠. 자기 마음대로 헌법을, 국민의 염원인 직선제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전국 비상계엄으로 확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도 금지, 학생들의 학생운동도 금지, 뭐 교수들의 학생운동도 다 금지, 뭐 그 다음에 군인들이 모두 통치를 하는, 그만큼 전국이 확 쫄아버린 상황인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재규화였잖아요. 대통령이 10월 26일 날 돌아가실 때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런데 서거했다 그러니까 바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던 것이죠. 그래 이제 됐는데 정통성이 약하죠. 그러니까 해외 순방을 갔다가 돌아와요. 돌아오는 상황에서 그 보안사령부가 최규하라는 대통령을 바지사장처럼 세워놓고 그냥 자기들끼리 다 국정농단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모르고 있었죠. 비상계엄 군사 확대가 되고 5월 18일 날 그게 5.18 광주민주화 항쟁이 일어나니까 무력으로 강력하게 진압한 이유가 대통령 직선제는 빨갱이들의 노름이다라고 하는 사상을
유언비어처럼 퍼뜨려요. 예, 거기에서 그 말 그대로 현대사의 큰 질곡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관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5월 18일에 원래 광주하고 서울하고 전국에서 일어나는 걸로 돼 있었던 건 동시다발적. 예. 서울이 회군을 해버리고 그때 당시에 카톡도 없고 SNS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잖아요. 통신을 다 끊어버린 거야, 군부가. 그러니까 광주가 약속대로 일어났는데 광주에도 이미 계엄군들이 다 내려와 있었던 겁니다. 그 전두환의 지지자들이 네. 아니 전 대통령은 그때는 계엄군 대장도 아니었는데 왜 전 대통령을 욕을 하냐. 광주 진압군 사령관은 정호용일 겁니다. 아마. 네. 당시에 국정 최고 책임자는 분명히 전두환입니다. 그러면 발포 책임자는 누굽니까? 총을 쐈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공수부대가 광주에 파견돼서 총을 쐈단 말이죠. 네. 국민을 향해서 네. 총을 쏘고 몽둥이를 휘둘렀다는 거죠. 그리고 헬기에서 기총소사를 했다는 겁니다. 기관총 사격을 했다는 거죠. 어휴, 임산부도 죽었어요. 그럼 임산부가 함참입니까? 그거를 전두환이 끝까지 부인하고 갔습니다. 부인하고 저 세상으로 간 거죠. 그리고 기총소사를 증언했던 저 천주교에 있는 조비오 신부님을 향해서 그거는 헛소리다,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비오 신부님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을 받다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역사에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이 어떻게 대통령 된 거예요? 전두환은 한국의 11대 12대 대통령입니다. 뭐 대통령자를 붙이기도 싫지만 하여튼 11대 12대 대통령인데 5월 18일 날 그게 5.18 광주민주화 항쟁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최규하한테 전부 다 책임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러나게 해버립니다. 그 물러나게 하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거든요. 첫 대통령 되는 날 전두환이 최규하 전임 대통령들이 와가지고 뭐 축하해 주지 않습니까? 최규하 대통령은 이래가지고 악수를 하는데 최규하 대통령의 부인이 홍기입니다. 홍기 여사님이 가만히 서 있어요. 악수를 이렇게 전두환하고 이순자가 이렇게 특히 이순자가 악수를 청할 때 이렇게 노려보죠. 아 이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역사의 과정인데 저도 설명을 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입니다만은 대통령이 됐을 때 굉장히 좀 드라마틱했습니다. 체육관에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유신 대통령 되듯이. 대통령 선거인단이 700명인가 그랬어요. 대통령 선거인단에 기권 1명, 나머지는 다 찬성. 완전히 후세인 투표죠. 그 다음에 11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언론 통폐합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7년 단임제로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후임자에게 승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헌법을 국민의 염원인 직선제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다시금 국가를 전부 다 정화했다라는 이유로 81년 2월 달에 다시금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12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와요. 미국이 이렇게 독재하게 된 나라랑 군사의 동맹을 맺을 수가 없었거든요. 네네. 미국이 이걸 왜 뭐 용납을 했나요? 미국이 참 그런 거 보면 자기네들은 철저한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 자기는 군사 쿠데타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박정희의 말도 그렇고 전두환의 초도 그렇고
카터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은 전부 다 전두환하고 박정희한테 다 반대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돌려놔라 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으로서는 미국의 레이건의 승인을 못 받으면 자기가 정통성을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박정희가 말년에 추진했던 핵개발 노선이라든지 네. 자주개 국방 내 노력이라든 걸 다 무위로 돌려버립니다. 전부 다 없애버리고 미국의 국방력 안으로 다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군사권을 거의 다 내줌으로써 저 미국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제일 잘 지냈던 시절이 그 시절 아닐까라는 생각도 아니 뭐 들어요. 간이고 슬기고 다 내줬으니까. 예. 전두환 이후로 한국 정치 체제가 어떻게 변했나요? 전두환 이후로는 한국의 정치 체제는 85년도에 네. 2월 12일 날 총선이 벌어질 때까지는 네. 암흑이었습니다. 뭐 관제 야당이라고 해서 정말 야당인데 뭐 전두환 말을 잘 듣는 야당이 하나 출연합니다. 네. 민한당이라는 야당이 출연해서 저 여당이 민정당하고 민주정의당하고 그 두 당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먹습니다. 김영삼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가고 또 김대중이 계속 미국에서 귀국을 못해요. 그 다음에 가택연금을 YS가 또 당하고요. 이런 식으로 야권 정치를 완전히 짓밟았는데 그때는 정말 암흑기였어요. 그래가지고 학생운동이 그때부터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는 전두환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예. 이제 삼천교육대인데 삼청교육대. 네. 예. 청와대가 있는 뒷골목이 삼청동이에요. 네. 그래서 삼청교육대입니다. 거기에서 잔혹한 계획이 나왔다. 네. 그래서 삼청교육대라고 불렀습니다. 전국의 그 말 그대로 깡패, 그 다음에 뭐 그 불황자,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모아다가 사회적 갱생 자원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 교육이 얼차려 있죠. 군대에서 막 통나무 이렇게 열지어갖고 들고 올리고 PT 체조하고 유격 훈련을 약 4개월 정도 시키는 거예요. 아니 군인들도 유격 훈련 한 1주 받으면 진짜 저 세상 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유격 훈련 1년을 8개월을 시키면 어떡합니까? 인권 탄압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에 잡아가는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서 아니 깡패가 한 고을에 많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고을에 무조건 100명씩 잡아 넣어 이러면은 깡패가 한 10명밖에 안 되면 90명은 무고한 양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소에 말 잘 안 듣는 사람, 민주화 운동한 사람, 뭐 승려였던 사람, 뭐 목사인데 뭐 진보 운동하던 사람, 통일 운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 공무원들이 막 잡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 그대로 뭐예요? 공포죠. 이제 정권을 잃고 난 다음에 백담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을 했다는 거를 사람들이 바로 알게 되는데 예, 아 불교 신자였구나.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공부를 해보면 음. 스님들이 때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예,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뽕인지 그 설명해 백담사로 들어갔을 때 예. 아니 저게 사람이라면 어떻게 백담사로 들어갈 수가 있나. 보안사령부의 군인들이 9번 아이언 그 골프채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 5시에 들어가서 전부 스님들 다 때려잡고 막 밖에 나와서 포승줄로 포박해가지고 꿇어앉히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보안사령부로 데려가서 45일간 고문하다 내보내고 이랬습니다. 그게 12.7 범날입니다. 전국의 스님들이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유명한 그 스님 있잖아요. 월주 스님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엄청 두드려 맞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스님이 정치에 개입해라라고 전두환 사령부에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정권이 들어서는데 찬성하는 그 광고를 신문 광고를 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종교에게 왜 정치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다음에 뭐냐면 5.18 광주민주화항쟁 때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화 군대, 시민 군대를 불교계에서 다 나서서 도와줍니다. 그 피난처도 제공하고 응급처치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아이 그거는 불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정권을 응원하는 그것도 당연히 교과서대로라면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했다고 전두환이 보복을 한 겁니다. 전국의 스님들을 삼청교육대 보내고 스님들을 또 저 남양주에 가면 흥국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흥국사 절에서 삼청교육을 시키고 자체 삼청교육. 그리고 월주 스님 같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마구 두드려 패고 12.7 범난을 조장했던 것이죠. 그러면 악몽을 국민이 꿨는데 근데 왜 노태우를 찍었어요? 이게 현대사의 정말 원통한 부분입니다. 전두환이 7년간 좀 하면서 다음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노태우죠. 2인자로서 뭐 88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뭐 체육청소년부 장관, 뭐 체육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시켰다는 거죠. 최대한 적을 안 만들고 최대한 외교 이런 쪽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후계자 수업을 확실하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전두환 다음은 노태우지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노태우의 이미지라고 하는 게 전두환의 이미지하고 좀 다른 게 노태우는 적을 안 만들었다 그랬죠. 전두환의 이미지가 무서운 이미지, 뭐 학살자의 이미지 이런 거였다면 노태우는 반대되는 이미지죠. 온화한 이미지. 자기 선거의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거였습니다. 6.29 선언으로 모든 민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걸 자꾸 강조했어요.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좀 국민성 자체가 보통 사람에 대한 그런 저 사람이 뭔가 아래로 내려왔다. 뭔가 겸손하다. 겸손하다. 뭔가 서민적이다. 그러니까 뭐 시골에 가서 국밥 먹는 이런 광고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먹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원인이 양김의 분열이다. 당시 야권 후보가 김영삼, 김대중으로 나뉘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원통한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김종필이라는 사람까지 출마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치의 지역 구도가 확립됐던 것이죠. 충청 남북도, 그 다음에 대구 경북, 그 다음에 부산 경남 울산, 그 다음에 광주 전남 전남북 이렇게 딱 4분할이 되니까 결국에는 인구가 제일 많은 대구 경북이 왕먹었죠. 그게 87년 대선입니다. 그래도 불안했는지 87년 대선 하루 전날 누가 왔죠? 저 칼기 폭파범 김현희 마유미라는 사람이 저기 뭐야 대선 전날 12월 18일 날 인천 김포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죠. 그래서 노태우가 됐다. 김영삼, 김대중이 단일화되지 않은 거는 정말 잘못했다. 그 단일화를 했었다면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87년 당시에 민주화로서 딱 되면서 전두환 노태우의 하나회를 바로 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처벌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거기에서 정말 원통합니다.
이제 전두환이 2년 만에 나왔죠. 나오고 난 다음에 외부인 눈에 봤을 때는 좀 약간 잘 사는 것 같은데 네네. 얼마나 호럽게 사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전두환하고 노태우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충목들이 많잖아요. 네. 충신들이 많거든. 네. 그 충신들이 정말 잘해줍니다. 네. 구테타 뭐 몇 주년이라고 네. 호화 호텔 잡아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그 다음에 골프를 그렇게 치는 거 아십니까? 우리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기억이 없었어.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골프를 치고 계세요? 내가 이 사람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엄사 명령을 해. 당시에 너 실권 군대 갔다 하셨잖아요. 왔냐? 네,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니? 저 예비역 1,000억 원 넘는 추징금과 고액 세금 언제 납부하실 겁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네가 좀 했더라. 우선 그 첫째 아들이 그 출판사를 합니다. 네. 그 시중에 많이 꽂혀 있는 큰 출판사입니다. 네. 그 출판사를 해서 수익이 있고요. 둘째가 하는 그 무슨 보안 관련 회사가 있대요. 그 회사 주식이 뭐 문제가 되는 게 있다고 지금. 현재 전지현 씨는 미국 시민권을 따르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서류 조작을 해서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서류 조작을 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으려고, 그리고 법의 감시망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현재 한국에서 미니스트리 사역 전도사라는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하는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파밸리에 있는 와인 회사. 네.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결론적으로 좀 약간 정권을 강제로 뺏어서 국민을 아프게 만들면 거기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고. 예. 피노셰트 지금 아시다시피 피노체트. 예. 네, 상황이 안 좋잖아요. 예. 이런 좀 약간 온도 차이가 예. 생긴 이유가 뭐예요? 한국이 예. 왜 이렇게 관대한 곳인지. IT라는 네. 나라 있죠. 네. 이 클로드 듀발리에라는 네. 애하고 프랑스와 듀발리에 이 둘이가 네. 부자재간이죠. 프랑스와가 아버지고 클로드가 아마 네. 아들일 거예요. 네. 대를 이어 집권하다가 57년부터 87년까지 집권하다가 막 쫓겨나는. 네. 예, 그래서 프랑스에서 쓸쓸히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간다가 뭐 이디아민인가 하는 이디아민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갔죠. 예,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가고. 그건 좀 말로들이 다 안 좋아요. 네. YS하고 DJ의 그 이 정권 교체기에 이게 사면되고 YS DJ가 뭐 정치적으로 뭐 이래가지고 이 전두환이 뭐 93년도에 처벌한다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게 백담사로 가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게 자체가 저는 정말 정치적으로 그런 이 협상의 그런 이 산물이라는 게 저는 너무 원통해요. 너무 화가 나고 제가 아까 뭐 화가 많은 역사 강사라고 바로 이런 데서 화가 나는 거죠. 그래도 이제 5.18이라는 거는 있고 예. 거기서 이제 피해자들 아직도 있고 예. 그러면 전두환에 대한 역사적인 처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전두환하고 노태우는 이미 죽었습니다. 네. 죽은 걸로 그러면 여기서 그쳐야 되겠느냐. 네. 벌금이 남아있다. 사면을 해주면 벌금도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벌금이 남아있다. 그 추징을 해서라도 잡아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쿠데타를 했던 장세동이니 뭐 허화평이니 뭐 저 박희도, 유학성, 이희성 이런 사람들 사면해 준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중에 사면 안 해준 사람들 죄를 끝까지 찾아가지고 물어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요번에 서울의 봄 영화에서도 네. 보듯이 그 소수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쿠데타를 해서는 안 된다. 네. 이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수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 다 불행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명예회복을 해주고 그 사람들을 후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인 처벌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역사 청산이다. 그러면 오늘은 이게 왜 난리지에서 전두환이 만든 근현대에서의 흑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전두환 시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의 난리지를 한 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MZ들이 이 서울의 봄 영화를 많이 봤다 그러더라고요. 참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영화를 보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난리지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